지역 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숫자보다도 학교 정원이 줄어드는 비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내신 따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목고 현황까지 한번 쭉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거였어? 이게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미 너무 예측이 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조금 관전 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선 경쟁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는 아직 전면 도입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의 지원 경쟁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재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기준이 평균적으로 뭐 엄청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경쟁률이 거의 뭐 높은 데는 한 8대1 정도 나올 정도까지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뭐 한 2, 3대 1만 돼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뭐 6, 7대 1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모집 정원 인원도 보시면 거의 100여 명 남짓 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굉장히 적은 전국에서 700명밖에 안 뽑는 입시인데 그 정도의 지원 경쟁률이 있고, 그런 지원 경쟁률의 분위기는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경쟁률들이 소폭이지만 상승하거나 높게 나오는 경향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해 한 600명 정도가 실제로는 뽑지만은 지원자가 한 4,000명 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약 실제로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4,000명 플러스 알파, 뭐 준비는 했지만 지원 안 하는 많이 잡아서 한 5,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5,000명 정도 학생들이 영재고를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중에서 한 700명 정도가 실제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구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뭐 외고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22학년도 거까지밖에 기준이 없었는데 23학년도 표로 개별 정리된 걸 보았을 때도 다 대부분 높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 경쟁률 보시면은 거의 1.5 내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간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좀 많고, 실제로 강남 지역에서도 외고들 인기가 최근 몇 년 많이 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과 입시에 좀 불리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고 스카이 가는 데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 특히 수학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좀 더 주요하고, 고교학점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2외국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내신 경쟁이 좀 더 수월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외고 입시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과고는 확실히 더 높죠.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외고 순으로 경쟁률 순위가 좀 달라진다는 거 느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5개 자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휘문, 중동, 뭐 세화 다 포함해서 좀 이미 경쟁률이 좀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발하는 학교들을 특목고 기준으로 지원 경쟁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고교학점제 이후에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좀 유지될까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쟁률이 계속 오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예측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본 포인트가 있어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주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고교 선택할 때 인구 감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약간 프레임을 일반고가냐 특목고가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목고의 특징이 있어요. 특목고는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경쟁률 1대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특목고에 선발하는 고교의 경우에 미달나지 않는 한은 정원을 모두 뽑는다. 그러면 특목고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의 효과, 영향이 실제로 학교 정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특목고의 경우에는 인구 정원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정원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면 모든 고등학교의 인구 정원이 감소했어야 되는데 특목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감소분보다 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역 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숫자보다도 학교 정원이 줄어드는 비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내신 따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내신 등급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등급 따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인원 자체가. 비율은 그대로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특목고에 비해서. 따라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신 따기의 어려움이 특목자사고에 비해서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이런 추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은지. 뭐 단적으로 서울 지역을 놓고 볼 때는 강남하고 강북이 있잖아요. 강남 지역은 좀 덜해요. 학군지로는 아이들이 모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강북 지역, 이 지역은 초등학교는 폐교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폐교만 안 할 뿐이지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신 따기가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내신이 1점대 후반 나오고 막 심하면 2점대 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딴 게 아니라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인구 감소의 효과가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교를 특정해 보시고, 인구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내신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혹은 그래도 유지되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계속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인지에 따라서 한번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효과가 좀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유지하는데 상당히 일반고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두 번째, 내신 부담의 경감 및 유지. 자, 위의 주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관전 포인트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게 학교 정원이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신을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 이하에서 전면적으로 절대평가해야 되는 나름의 명분이 하나 있다면,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별로 정원이 너무 달라요. 인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100명 남짓 되는 학교도 있어요. 100명 되는 학교는 똑같은 아이가 다녔더라도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 왜?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아예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 적어도 인구수에 따라서 내신 성적에 유불리가 생기는 포인트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부담이 경감되느냐, 유지되느냐, 혹은 절대평가화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1학년부터 내신 전면화가 된다, 그러면 물론 특목자사고 인기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특목자사고는 원래 내신 따기 되게 힘들잖아요. 원래 가고는 쉽고 좋은 학교인데, 근데 내신 부담이 만약에 없어진대. 1학년 때부터 성취평가제로 바꿔서 절대평가. 그럼 특목고도 좋아지는 거 맞아요. 많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제한된 인원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거기도 좋은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내신 따는데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정원이 몇 명이 됐더라도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A 등급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쩌면 성취평가제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로 인한 고교별 어떻게 보면 차별, 불평등을 조금 완화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나 서울 지역보다는 지방, 또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 계신 학령기 인원 정원이 굉장히 적은 지역에 계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도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인구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고, 올해 뭐 예를 들면 상반기나 하반기쯤 나오게 될 그런 어떤 입시 지형도에 따라서 고교학점제 내에서 예를 들면은 뭐 내신평가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냥 고등학교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진짜 타 지역이라도 가야 되는지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드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특목고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반고 남아 있어도 되냐에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체제의 변화인데요. 수능 체제가 지금 개편을 맞이하죠. 자, 수능 체제 개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시형 학교가 있고 정시형 학교가 있어요. 수시에 유리한 학교가 있고 정시에 유리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현재처럼 정시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0%. 정시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정시 준비를 잘 시켜주거나 그런 환경이 되는 지역에 가서 학교 생활 하기를 원할 거고요. 근데 수시 체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따라서 유불리를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특목고의 경우는 사실은 수시하러 가는 거지 정시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수시 체제가 더 강화된다? 그럼 특목고 인기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을 예로 들어 볼게요. 강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특목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시 체제가 더 강화된다? 그럼 강남 지역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 더 많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시 비율이 제법 높게 유지되고 수시 체제는 별로 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고 다니려고 할 거예요. 왜? 차라리 특목고 가서 기숙사 생활하느니 강남 대치 쪽에 있는 좋은 학원들 다니면서 교육 인프라 사용하는 게 나으니까 정시 준비하기에는 차라리 일반고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수시가 강화되냐 아니면 정시가 강화되냐에 따라서 고교 선택의 또 결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이 7월 달쯤 발표를 좀 앞두고 계시다.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왔어요. 일단은 뭐 7월 정도에 그 이슈가 또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중2 이하 중2 이상, 뭐 중3 이상은 뭐 이미 이제 과거 입시의 흐름대로 가지만은 중2 이하부터는 수능 체제가 과연 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유지될 것인지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시 전형의 변화 중에서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요. 교과형. 자, 교과라는 거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전형이잖아요. 따라서 뭐 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내신 자체가 지금처럼 상대평가의 형태로 유지가 된다. 그럼 내신 따기 좋은 학교, 예를 들면 일반고등학교가 여전히 유리할 겁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이 확대되거나 교과 전형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의 가치가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신 평가가 조금 약화되고 교과 전형도 축소된다면 그러면 특목고의 인기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좀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구 감소 효과. 이건 정해져 있죠. 내가 사는 지역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그대로 예상이 돼요. 두 번째, 내신 부담 경감 유지. 자, 요거는 어떻다?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세 번째, 수능 체제 변화. 정시 비율이 40% 정도 상위권 대학이 있는데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줄일 거냐. 수시 체제로 강화할 거냐. 수시냐 정시냐의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과 전형을 좀 늘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교과 전형이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따라서 교과 전형이 여전히 유리하다면 많다면 그러면 일반고가, 아니라면 특목자사고가 더 유리해질 겁니다. 따라서 요 정도 아래쪽에 있는 3가지 변수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특목고 인기가 이 정도 높아질 수도 있고 더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입시라는 건 어때요? 항상 그 해 준비하면 늦습니다. 고교 입시는 중2 때 준비하는 게 맞겠죠. 왜? 중3 때 준비된 걸 가지고서 써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 중2 학부모님 정도 되신다면은 아직 정해진 게 확실치는 않지만 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중 내가 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만약에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필요가 하겠죠. 실질적으로 입시가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쯤 중2들이라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되냐 고민을 좀 더 본격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의 정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고교 내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막 이제 견주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좀 알아보시는 거, 지금 당장 결정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택이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변수들도 향후 고교 선택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